자, 안녕하십니까. 대장개미 이순신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 분석 시작해 볼 건데, 내일 아침장 대응을 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미증시가 많이 무너졌고,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 코스피 야간 선물도 3%가량 빠지면서, 사실 개파락 출발은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일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도 분명히 공감을 하실 텐데 이제 이 하락이 시작이 되면 내가 마냥 붙들고 있자니 너무 많이 빠지면 어떡하지? 그렇다고 내가 정리하자니 또 금방 말아올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이미 방향성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거니까 이번 영상 우리 주주님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확인이라도 조금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하나 좀 먼저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SNS에 이 미국의 부통령 이 부통령이 우리는 이란 전쟁을 잘하면 철수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또 SNS에 글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조만간 이란 철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근데 이게 해석이 나뉘는데 일단 증시가 다 닫혀 있으니까 반응을 안 했는데 일단 해석이 나뉘는 게 이런 식으로 좀 나뉩니다. 어떤 식으로냐면 일단은 전쟁을 1년에서 2년 끌고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는 이야기를 한 거다. 라고 해석하는 흐름이 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냥 갑자기 조만간 일 싸질러 놓고 이룰 거 잃었기 때문에 빠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다.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유가가 폭등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히 미국이나 뭐 주변국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명분 때문에 이 전쟁을 시작했죠. 이란이 가지고 있는 핵이라는 명분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은 첫 번째, 전 세계의 모든 석유나 천연가스 이러한 자원들은요 달러로 거래가 돼야 된다라고 미국이 이제 또 정해놨어요. 중동 국가가. 근데 이거를 이란이 어기고 중국이나 다른 타국에 이 거래를 할 때 다른 통화로 이제 거래를 한 거죠. 근데 이전까지 미국은 그냥 그러니 하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내용인데 일단 중요한 내용 제가 봤을 땐 이게 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중간 선거 있잖아요. 이거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2기 취임할 때 어디에 표를 많이 받았는지 아십니까? 미국 내에서 텍사스예요, 여러분들. 텍사스가 이제 또 이 공화당 지역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텍사스의 표를 많이 받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을 될 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당선되고 나서 이 텍사스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이 어느 지역에서 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럼 그 지역에 대한 뭐 그전까지는 이런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제가 뭐 대통령이 되면 이런 정책을 펼쳐서 이 지역이 뭐 부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표를 받았는데 하질 않았다라는 거야. 이행하지 않은 거죠, 지금까지.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민심이 안 좋아지고 있고 텍사스 내에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게 뭐냐면 이 천연가스. 텍사스 내에서 생산될 수 있는 그 시추 시설을 갖추고 투자를 해서 이 천연가스를 시추를 해서 이걸 수출을 하거나 다른 지역에 이제 갖다 팔면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이 텍사스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겠죠. 다시 좋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정책을 펼쳐서 수요 자체를 이란이나 이런 국가에서 나오는 천연가스 말고 미국 내에서 텍사스 내에서 이 투자를 받아서 시추를 하고 그 천연가스들을 통해서 경제를 살려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움직임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11월 달에 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작업을 실제로 했다라고 하면 뭘 해야 돼요? 이제는 진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월 중으로는 전쟁이 마무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미국은 이미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이란의 군들을 전부 다 무력화를 했고 우리는 지금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는 언제든지 빠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대통령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도 원래 이번에 전쟁 시작하기 전에 민심이 되게 안 좋아서 이제 내려왔어야 돼요. 그 자리를. 근데 이 사람은 그 자리를 내려놓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나와요. 이거 또 개소리하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진짜입니다. 저는 우리 주주님들한테 거짓말 같은 거 안 해요. 좀만 찾아보면 다 나온 내용인데 제가 뭐하러 거짓말을 치겠습니까? 아무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지루하실 수 있는데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전쟁을 빨리 대충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끝내지 않는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 뭐 합니까? 그냥 중간에 손 뗄 수도 있는 거예요. 미군 철수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 미국 내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이제 좀 죽여 놓을 거냐? 죽인다는 게 사람을 죽인다는 게 아니라 트럼프 너 이번에 돈만 쓰고 이 전쟁 성공적으로 이루지도 못했고 이거 뭐 정확한 성과가 없잖아.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얘기예요? 핵시설 무력화했잖아. 이러면 또 할 말이 없는 거야. 진짜 무력화를 했거든. 그러니까 명분이 있었고 그 명분을 명확하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들 자체가 잘못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언제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결국에 꺼낸 이야기가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언제든지 증시는 반등이 나올 만한 여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게 두산에너빌리티 안 올라간다. 두산에너빌리티 앞으로 계속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러고 일단 더 눌릴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 눌리고 나면요. 더 이상 강하게 눌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이 마지노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들어가라. 뭐 무조건 뭐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호를 마지막 신호라도 수급이라도 보고 대응을 하자라는 거예요. 무조건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여러분들. 결국에는 만약에 그럼 주가가 빠진다면 어디까지 밀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저는 9만 원 선까지 보고 있기는 해요. 근데 9만 원 선까지 만약에 밀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진짜 9만 원 극초반까지. 그러면은 여러분들 거기서 가만히 이렇게 이 주가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 분명히 두산에너빌리티 사고 싶지만 못 사가지고 비싸서 못 샀던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전에 어땠어요? 올라가다가 이 신고 영역까지 도달했는데 갑자기 주가 밀려요. 그러니까 또 이때는 무슨 생각해요? 무서워서 못 사요. 이때 올라갈 때는 조금 눌리면서 해야지 하다가 밀리니까 또 어때요?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못 사. 그러고 나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또 이제 전고 부근이니까 이거 뚫으면 사야겠다 했는데 못 뚫으니까 어떻게 돼요? 뚫으면서 하거나 아니면 밀리면서 해야겠다 했는데 못 뚫었어요. 그리고 밀려요. 근데 무섭게 밀리니까 증시도 안 좋고 그러니까 또 뭐예요? 못 사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연속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상황에 맞춰서 신호하고 타이밍, 수급을 보고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시장이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못 움직이면 돈을 못 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러한 부분들을 알아라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좀 많이 샜는데 오늘 또 조회수 안 나오겠네요. 제가 헛소리를 많이 해서 뭐 아무튼 지금까지 보시는 분들한테 좀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6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많은 비중이 실려 있는 데가 어디요? 9만 원 선이요. 9만 원 극초반.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를 핸들링하는 애들이 어디서 많이 주식을 샀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거기가 이제 매물이라든지 평단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어때요? 많은 비중이 실려 있는 구간이 9만 원 선입니다. 자, 이 구간을 터치하고 말아 올렸어요. 금요일장에서. 그렇죠? 이게 다른 요소도 있는데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하단과 이 9만 원 선을 기점으로 하단과 상단에 많은 비중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평단까지 더하면은 이 구간이 결국에 평단까지 한다라는 거야. 매물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평단 역할까지 한다는 거야. 세력들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구간을 깨고 내려오면 주가를 핸들링하는 세력들의 입장에서 뭐야? 손실폭이 어마무시해진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 구간을 깨고 내려오더라도 아래 꼬리 달면서 바로 말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대로 그냥 계속 가만히 구경만 해요? 아니죠.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이 매수를 더 가져갈 수도 있겠죠. 이후에 우리가 고점에서 못했던 것처럼 이전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 시점이 중요하다. 계속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포기할 때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이유 때문이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공매도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공매도에 대한 비중 어때요? 5%, 3%, 5% 계속 나와요. 이거 여러분들 절대 적은 비중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공매도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차에 대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잖아요. 공매도랑.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위험하다, 무섭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이후에 얘네가 상환을 할 때 어떤 모습이 그려질지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이게 결국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물량을 빌려와서 매도를 하면서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게 공매도와 대차예요. 근데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환 물량 보면 많아요?
절대 많은 물량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 상환하고 있는 비중을 보면요. 아직 상환한 물량 많이 남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아, 얘네가 주가를 마지막으로 눌렀다가 혹은 얘는 최대한 안 누르려고 할 수도 있어요. 왜? 개인들이 올라타 버리니까. 그래서 어쨌든 어떠한 움직임이 내일 당장 나오고 나서 얘네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만약에 공매도와 이 대차에 대한 상환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건 여러분들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제가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질질 끌면서 앞에 뭐 이런 헛소리도 하고 증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들 겁먹지 마라 이야기하고 하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100% 확신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매도할 이유도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해야만 하는 이유도 없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해하셨죠? 지금까지 두산에너빌리티 잘 끌고 와놓고 지금 굳이 이제 전고 이거 장대 항봉으로 한 번에 뚫을 수도 있는 부근인데 이 구간을 아직 돌파해내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뭐 겁먹고 정리한다? 이거만큼 미련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내일 시초가의 수급을 좀 볼 겁니다. 결국에 아래 꼬리가 닿으면서 말아 올릴지 아니면 장대 음봉이 나오고서 그렇게 마무리가 될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 현 시점에서 제일 현실적인 대응은 일단은 지켜보는 거고 거기서 나오는 발생되는 수급 시장가에서 무조건 던지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시초 시작하자마자 패닉셀 발생되면서 여러분들 시장가 걸면 어떻게 돼요? 저 아래에서 체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엄청난 손실을 보고 저 아래에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매도 안 되네 매도 안 되네 아니 이거 왜 체결 안 되는 거야 하고 막 시장가로 던져놨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여러분들 여기서 체결됐는데 말아 올리기 시작해. 그럼 또 손실 배로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애매하다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황을 조금이라도 읽어보면서 대응을 하자. 그리고 그 부분들을 제가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에다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010-3425-4496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주주님들이 두산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우리 두산이너빌리티 주주님들께 최대한 고점에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지금 당장 정리시켜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끌고 가면서 이러한 리스크들이 있을 때 대응 도와드리고요. 앞으로 어떠한 뭐 장대 양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쇼커버에 대한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또 뭡니까? 상방으로서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까지 잡아드린다는 거니까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내가 비중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주주님들은 요청이라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차트와 수급,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 신호, 원단위의 타점을 신호로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청이라도 조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주식의 100%가 없으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움직여야 됩니까? 아니죠. 주식의 100%가 없으니까 우리가 대비와 대응 그리고 주가를 핸들링하는 세력들의 의도를 읽어가면서 오차 범위를 줄이고 조금이라도 100%에 가까운 움직임을 가져가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주주님들께 제가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바꿔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자 혜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요청이라도 해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담 느끼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께 선물 한 가지만 좀 나눠드리면서 마무리할 겁니다. 와, 오늘 마스크가 진짜 답답하네요. 이게 뭐냐면은 이 미국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증시가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독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애들 항상 존재해 왔어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걔네들의 특징이 뭐였죠, 여러분들? 세력들의 힘이 강하거나 세력들이 물려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져온 거예요. 결국에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에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죠. 그 연계점이 뭐였습니까? CES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혹은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며 기대감으로써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만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강한 상승이 만들어졌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수급들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 온 거예요. 이제 막 매집이 끝나고 바닥에서 30%대의 반등이 나왔고요. 유통 비율이 40%대입니다. 자,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한 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 자체가 높겠죠. 왜? 개미털기라는 불필요한 구간을 가져갈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보신 다음에 확인만 해가시면 됩니다. 확인이라도 해가세요. 이거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